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김문홍 작가 소설집 설야행이에 수록된 단편소설 개망초꽃입니다. 보통 학교 다니는 소년 영훈이는 둘러앉은 어른들 속에서 자는 척을 하며 어른들의 말을 엿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모양입니다. 눈에 익을만 하면 떠나고 또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는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곧 일본이 항복할 것이라고 하죠. 소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보통학교 일본인 선생님의 딸이자 친한 친구인 키리코의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김문홍 작가의 개망초꽃, 여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개망초꽃, 김문홍 지음, 출판 전망. 방문이 열려 있는데도 후텁지근하다. 열린 문으로 마당에 피어놓은 모깃불의 매캐한 냄새가 자객처럼 스멀스멀 기어들고 있다. 까딱 잘못해 코라도 실룩거리는 날엔 들키기 십상이다. 그랬다가는 왜 헛잠 자는 신용을 했느냐 추궁당할 것은 물론 낯선 아버지에게 어색한 인사도 해야 하고 변명거리가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어른들의 말이 갑자기 뚝 끊긴다. 헛잠 자고 있는 것을 들킬지 몰라 소녀는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버님, 지난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군요. 보지 않아도 누가 한 말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말한 사람은 남자이고 그런 남자는 아버지밖에 더 있겠는가 지레 짐작한다. 아범아, 그럼 조선이 독립되는 거냐? 에? 헛기침을 하는 것으로 봐서 방금 말을 꺼낸 사람은 할아버지가 맞다. 저놈들이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연합군 앞에 무릎을 꿇는 수밖에요. 어딘가 귀에 익으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분명하다. 소녀는 그만 번쩍 눈을 뜨고 만다. 눈꺼풀이 자꾸 내려감긴다. 그래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다시 눈을 감는다. 아버지가 분명 맞다. 그래도 못 믿어워 이번에는 가느스름하게 실눈을 하고 살펴본다. 소녀는 눈을 감아버린다. 감은 눈 속에서 캐리코의 얼굴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다. 캐리코는 보통학교 일본 선생의 딸이다. 일본이 연합군 앞에 무릎을 꿇으면 캐리코도 이 마을을 부랴부랴 떠날 것이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날지도 모른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년에게 등을 보이며 앉아있고 그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색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어머니 바로 옆에는 누이가 다소곳이 앉아 옷고름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인데도 자기 혼자만 덜렁 내버려져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외롭다는 느낌이 든다. 어머니가 자신 쪽으로 눈길을 주자 소녀는 얼른 눈을 감아버린다. 혹시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어머니가 조금은 슬픈 목소리로 말한다. 아침이나 드시고 가시지요. 목소리라도 들어보게 우리 영훈이를 깨울까요? 어머니는 소년을 깨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할머니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지 한몫 거들며 말한다. 아유, 그래라. 저놈이 아비를 무척 기다리는 눈치더라. 글쎄, 학교만 파하면 그 일본 선생의 딸인 키리코라는 애 집에 살다시피 한다는구나.
아니, 왜요? 아버지가 못마땅하다는 소리로 불쑥 말한다. 그 말 속에는 일본인들을 무시하는 듯한 기운이 스며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문득 키리코의 맑은 얼굴을 떠올린다. 키리코의 아버지는 일본인 선생이지만 조선인 학생들을 친자식처럼 대해주었다. 그리고 소년더러 틈나면 집에 놀러 오라고도 했다. 언젠가 키리코의 집을 찾은 적이 있었다. 그때 키리코는 뒤뜰 조그마한 밭에서 개망초의 향기를 흠흠 맡고 있었다. 키리코는 늘 그렇듯이 희미하게 웃으며 소년을 돌아보며 웃었다. 가지런한 하얀 이빨이 눈부실 만큼 환했다. 소년은 키리코 뒤에 서서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난 그 꽃이 싫더라. 키리코는 눈을 크게 뜨며 소년을 돌아보았다. 아니, 왜? 자꾸 계란 생각이 나서 그렇지.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요 새하얀 꽃잎은 눈의 흰자위, 가운데 여기 이 노란 꽃술은 꼭 계란 노른자위를 닮았네. 그래서 사람들은 개망초꽃을 계란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란꽃이라 불러. 그런데 넌 왜 이 꽃이 싫은데? 소년은 문득 아버지의 밥상머리를 떠올렸다. 언제나 아버지 밥상 위에는 냄비에서 부친 달걀이 반찬으로 올라왔다. 군침이 돌아 몇 번이나 젓가락을 그쪽으로 내밀다가 어머니에게 종종 눈총을 받기도 했다. 아버지가 그것을 눈치챘는지 슬며시 계란 부침이 든 접시를 밀어보였지만 소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쏘아보는 눈길이 연신 소년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얀 흰자위가 동그스름하게 주위를 둘러싸고 가운데에는 노른자위가 동그랗게 소년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지금 자신을 쏘아보는 어머니의 눈동자 같았다. 소년은 아버지의 젓가락질을 흘금흘금 훔쳐보았다. 어느 정도만 먹고 절반은 남겨놓았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잠시 고개를 돌리는 사이에 남은 절반을 냉큼 집어 소년의 입에 넣어주시곤 했다. 계란 부침에서는 언제나 아버지 냄새가 물씬 풍겨서 좋았다. 그래서 개망초 꽃송이만 보면 스르르 입안에 군침이 돌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소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키리코는 키득키득 소리 없이 웃으며 핀잔을 주었다. 왜 아버지가 주시는데 맛있게 먹지 않고? 내가 남은 절반을 오물오물 씹고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무섭게 쏘아봤어. 계란 부침이 그렇게 좋아? 남이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먹는 계란 부침이 그렇게 맛있게 보였다는 뜻이야. 그런데 왜 계란 부침을 닮은 개망초꽃이 싫은데? 꼭 날 무섭게 쏘아보는 어머니 눈을 닮았으니까. 키리코가 소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입가에서는 웃음이 비실비실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년은 키리코의 웃음이 무척 궁금했다. 왜 웃는데? 지금 날 비웃는 거야? 어머니가 뭘 하시던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앞으로는 맛있게 받아 먹어. 싫어. 왜 아버지가 주시는데 맛있게 받아 먹지 않고? 어머니에게 꾸중 듣지 않으려면 하는 수 없지 뭐. 그럼 내 소원은 계란부침을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겠네? 그림의 떡이지 뭐. 소년은 키리코의 웃는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키리코가 웃다 말고 불쑥 물었다.
왜 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아니, 좋아서 그래. 내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넌 계란 부침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어. 부러워서 그런 거야. 언제 한번 우리 집에서 밥 같이 먹자. 그때 계란부침을 실컷 먹어. 안 돼. 할아버지가 아시면 큰일 나. 일본인하고 함께 밥 먹은 걸 알면 날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아, 왜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 너희 가족은 우리 조선을 빼앗은 원수 나라의 백성이니까. 키리코가 갑자기 바람에 하늘거리는 개망초 한 무더기를 움켜쥐고 쑥 뽑아들었다. 그러더니 소년의 얼굴에 냅다 내리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휑하니 사라져버렸다. 소년은 키리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멍하니 지켜보았다. 소년은 다시 부옇게 밝아오는 새벽의 어스름 빛 속에 그림처럼 말없이 앉아있는 가족의 모습을 살펴본다. 아까부터 말이 없다. 모두 서로의 마음을 찬찬히 살피기에도 바쁜 모양이다. 이윽고 아버지가 소년 쪽을 흘깃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연다. 차라리 저놈을 안 보고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봤다간 떠나는 발걸음이 왠지 무거울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소년과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슬쩍 눈시울을 훔치며 말한다. 아이고, 얼마나 아비정이 그리웠을꼬. 아휴, 허기야, 아범 말대로 그게 아범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되지. 에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흘쩍 흘겨본다. 못마땅하다는 심사가 분명하다. 할아버지가 소년 쪽으로 잠시 눈길을 주다가 헛기침을 하며 말한다. 이제 저놈들도 연합군에게 무릎을 꿇었으니 아범도 이젠 집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네, 아버님. 몇몇 일만 마무리되면 집에 눌러 앉을 수 있을 겁니다. 소년은 다시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여기저기를 살핀다. 할머니가 누이의 손목을 잡아 쓰다듬으며 촉촉하게 젖은 목소리로 말한다. 아휴, 우리 혜연이도 아버지가 집에 눌러 앉으면 마음 든든하겠구나. 응? 그렇지? 저보다 우리 영훈이가 더 좋아할 겁니다. 마을 아이들과 놀다가도 저 멀리 웬 낯선 남자가 보이면 행여 아버지 아닌가 싶어 찬찬히 살폈으니까요. 왜 안 그랬겠니? 눈에 익을만 하면 아비가 떠났고 또 잊을만 하면 아비가 돌아오지 않았더냐. 너희 오누이가 시절을 잘못 만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구나. 그래, 이젠 될 게야. 아휴, 애미도 이제 고생 끝났으니 한숨 놓아라. 어머니가 다시 소년 쪽으로 눈길을 주다 무겁게 말을 꺼낸다. 아버님, 그래도 우리 영훈인 속이 꽉 찼습니다. 우리 집이 창씨 개명을 안 했다고 보통학교 일본 선생들이 저놈을 많이 꾸짖었나 봅니다. 저놈이 그날 집에 돌아오더니 우리가 조선 사람인데 왜 일본인 이름을 써야 하느냐고 분에 차서 씩씩거리더군요. 모두들 소년 쪽으로 눈길을 준다. 소년은 얼른 뜨고 있던 실눈마저 감아버린다. 깜깜한 어둠이 눈앞을 가린다. 조금 전까지 어른거리던 키리코의 얼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다. 묵직한 어둠만이 소년의 눈두덩을 내리 누를 뿐이다.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한다. 할아버지는
소년 쪽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웃음기 섞인 소리로 어머니의 말을 거둔다. 참, 정말 그랬지. 피는 못 속인다고. 저놈도 제비를 닮아 속말을 그냥 두지 못하고 휙휙 내뱉더구나. 소년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한테나 그러는 것은 아니다. 자기 속을 뒤틀리게 하는 사람한테만 그런다고 애써 변명을 한다. 키리코 앞에서는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한다. 속갯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와도 꾸역꾸역 도로 밀어넣어 버리고 만다. 이번엔 할머니가 밭은 기침을 한 뒤 말을 꺼낸다. 아휴, 그래도 애는 애 아니드냐. 대문간이 시끄러우면 혹시 지 아버지인가 싶어 방문을 열어 내다보지 않더냐. 아이고, 한창 애비 사랑받을 놈이 세상 흉한 탓에. 할머니는 옷고름으로 눈시울을 콕콕 찍는다. 소년의 눈에도 어느새 촉촉하게 눈물이 번진다. 소년은 그 모습이 들킬까 겁이 나 슬며시 돌아눕는다. 소년의 어머니가 한동안 이쪽을 바라보다가 할머니의 말에 한몫 거둔다. 글쎄 말이에요.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다음날 우리 마을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키리코를 괴롭혔나 봐요. 그걸 보고는 우리 영훈이가 그 싸움판에 불쑥 끼어들었나 봐요. 소년은 잠시 몸서리를 친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어머니는 알 것이다. 다른 사람은 자신이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알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헛잠을 든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소년의 마음을 꿰뚫어 봤다. 소년은 잠시 실눈을 감는다. 겁에 잔뜩 질린 키리코의 얼굴이 자꾸 눈에 떠올랐다. 그날 학교에서 터덜터덜 혼자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마을 아이들의 수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아이들이 키리코를 포위하듯 애워싼 채 희죽희죽 웃으며 비웃적거리고 있었다. 키리코는 조선 사람도 아닌데 왜 여기 버티고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그 무서운 원자폭탄이 떨어졌으면 조선 땅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웃 마을에선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자기 나라로 허겁지겁 쫓겨갔다는데 키리코는 정말 간도 크네. 일본의 두 도시가 원자폭탄을 맞아 폭삭 내려앉았다는데 여기 말고 어디 갈 데가 있긴 하겠어? 그래도 나라가 그 지경이 되도록 혼쭐나면 제 나라로 냉큼 돌아가야지. 마을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키리코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몇몇 아이는 위협하려는 듯이 땅바닥에 돌멩이를 집어들기도 했다. 어떤 아이들은 키리코 쪽을 향해 침을 퇴퇴하고 뱉기까지 했다. 소녀는 아이들을 해치고 들어가 키리코 앞을 막아서며 투덜거렸다. 야, 너희들 이러는 게 아니야. 보통 학교 같은 반인 영호가 새총에 돌을 재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 임마,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들 볶은 일본 놈들을 이렇게 싸고 드는 이유가 뭔데? 키리코의 아버지는 우리 학교에서 일본말을 가르쳤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니? 조선인 선생님보다 더 친절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잖아. 야, 임마,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아무리 우리에게 잘해주었어도 역시 일본 놈은 일본 놈인 거야. 그래, 아무리 잘해줬어도 쪽발이는 쪽발이야. 마을에서 주먹이 세기로 이름난 필수가 갑자기 뛰어들어 소년의 다리를 휙 걸어 넘겼다. 소년은 나무 토막처럼 그 자리에 맥없이 쓰러졌다. 그러자 아이들은 우르르 키리코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쥐어뜯고 몸을 핥히었다.
소녀는 키리코를 감싸 안으며 마을 아이들의 주먹과 욕설을 온몸으로 대신 받아들였다. 저쪽 어딘가에서 딸랑거리는 자전거 방울소리가 들리자 마을 아이들은 우르르 흩어져 버렸다. 키리코가 소년의 코에서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소녀는 키리코의 오똑한 코가 참 예쁘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키리코. 넌 그래도 아버지가 곁에 있어서 든든할 거야. 왜? 넌 아버지가 없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아. 아버진 늘 눈에 익을만 하면 떠나버리곤 했으니까. 늘 바람처럼 밖으로만 떠돌지. 아, 네 나라 조선이 독립하는데 온 힘을 쏟으니까 그렇지. 치, 나라가 독립하면 뭐하냐? 집안은 독립 안 되고 우리 어머니 눈엔 언제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영훈아, 넌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난 우리 어머니 늘 눈물 마를 날 없게 한 아버지가 미워. 소년의 아버지는 잊을만 하면 나타났다. 집에 있어도 좀 진득하게 어머니와 정다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 며칠 있으면 훌쩍 떠났다. 어느 새벽녘인가 싶었다. 아버지는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으셨고 어머니는 그 옆 희미한 빛 속에 엉거주춤하게 앉아 아버지의 하얀 모시적삼을 정성스레 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스스로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꼭 어머니가 묻는 말에만 마지못해 대답하는 식이었다. 소녀는 헛잠 자는 신용을 하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정성스레 다린 모시적삼을 아버지에게 입히며 한마디 건넸다. 우리 영훈이 보고 가게 잠 깨울까요? 놔두시오. 그놈도 아비정이 있을까? 그러게 집에 오시면 저놈과 무릎 맞대고 정이나 좀 주지 그랬어요. 그놈도 그놈이지만 나도 서먹하긴 마찬가지요. 아버지는 모시적삼을 갈아입으며 늘 그렇게 한 말씀을 했다. 나 없다 생각하고 집안일이나 잘 보살피시오. 참 무심한 사람. 아버지는 어머니를 한 번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날이면 어머니는 혼자 몰래 방 구석배기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음을 뱉어내곤 했다. 소녀는 그런 아버지가 참 싫었다. 영훈이 넌 그런 아버지 자랑스러워해야 해. 키리코가 앞장서서 걸었다. 누가 먼저 손을 잡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둘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걸었다. 얼마쯤 왔을까? 키리코가 갑자기 멈춰서며 무엇인가를 뚫어질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키리코가 가늘고 하얀 손가락으로 개망초 꽃송이를 살랑살랑 튕기며 장난질을 했다. 키리코가 문득 소년에게 물어왔다. 예, 계란꽃을 보니 배 안 고파? 이제 배 안 고프다. 아니,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조선이 독립할 건데 그것만 생각해도 절로 배가 부르다. 키리코, 넌 배 안 고프니? 난 배고프다. 아니, 왜? 우리 일본이 망했는데 어떻게 배부르겠니? 그럼 나도 곁에서 키리코 너랑 함께 배고파하면 되겠네. 아니, 그건 또 왜? 너랑 나랑 친군데
친구가 배고파하면 나도 배고파해야지. 소년과 키리코는 한동안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소년이 들고 있던 개망초꽃 한 송이를 소녀의 머리에 예쁘게 꽂아주었다. 키리코도 꽃 한 송이를 꺾어 소년의 귓등에 슬며시 꽂아주었다. 개망초꽃이 서로를 보며 한들한들 웃는 것 같았다. 소년과 키리코도 서로 마주보고 웃는 그들을 따라 함께 웃었다. 그 둘 사이를 맴도는 바람도 소리내어 웃는 것 같았다. 오늘도 따라 웃었다. 온 누리가 그들을 보며 웃어주는 것 같았다. 소녀는 다시 실눈을 뜨고 방안을 살피기 시작한다.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며 소년의 키리코에 대한 생각을 흐트려버리고 만다. 소년은 아쉬운 듯 소리 없이 입맛을 다시다가 아버지 쪽을 슬며시 건너다 본다. 아버님, 동트기 전에 그만 떠나겠습니다. 혜연아, 동생 기회 안 줄게. 네가 옆에서 잘 돌봐주어라. 자, 그럼.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다. 기다렸다는 듯이 누이 혜연이가 아버지 앞에 다소곳이 큰 절을 올린다.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가늘게 한숨을 쉰다. 누이가 큰 절을 올리고 나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다 이내 결심한 듯 말한다. 아버지,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오시나요? 아버지가 대답하기 어색한지 잠시 밭은 기침을 하다가 마지못해 입을 연다. 기약이 없다. 일본이 쉬이 물러선다면 금방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을 못한다. 보다 못한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슬쩍 눈시울을 훔친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향해 한 말씀 슬쩍 던지신다. 아휴, 우리 혜연이가 다 컸구나. 아범아, 우리 영훈이 모까지 더해 혜연이를 한번 안아주도록 해라. 누이 혜연이가 엉거주춤하다 아버지 쪽을 향해 무릎걸음으로 다가간다. 아버지는 할머니 성화에 못 이겨 두 팔을 들어 누이를 맞으려 한다. 누이가 아버지 품 안으로 어색하게 들어간다. 아버지가 와락 끌어안으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외로움 다시지 않게 네가 말동무라도 해드려라. 부탁한다, 우리 딸.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며 한 말씀 하신다. 여자들은 그냥 방 안에 앉아있는 게 좋겠다. 이웃들 눈도 있고 하니 나 혼자 동구밭까지 아비를 배웅하고 오겠다.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소년 쪽으로 눈길을 준다. 소년은 실눈을 감으며 헛잠 자는 신용을 한다. 할아버지가 안쓰러운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다 문득 말한다. 참, 아범아, 우리 집 장손 영훈이 얼굴이나 한번 보고 떠나거라. 네, 아버님.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동안 소년을 지그시 내려다본다. 소년은 좀이 쑤신다. 마음 같아서는 헛잠이고 뭐고 간에 다 팽개치고 벌떡 일어나 아버지 너른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러나 소년은 짐짓 눈시울을 훔치며 잠꼬대하는 신용을 한다. 눈 안으로 들어오려던 아버지 모습이 금세 사라져버린다. 소년은 눈을 감고 있어도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생각 같아서는 다시 한번 잠 덜 깬 얼굴로 일어나 아버지의 발목이라도 덥석 잡고 싶다. 그랬다간 또 어머니에게 사내 자식이 속마음을 함부로 내놓는다고 꾸중을 들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소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은 뒤 휑하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턱을 넘어나가 버린다.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 모두 속으로 울음을 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겉은 저렇게 멀쩡하게 시침대고 앉아있지만 가슴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갈지 모른다. 소녀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 보고도 안다. 누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아버지의 품속이 참 따스했어요. 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와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린다. 울음소리는 뚝뚝 끊어져 문턱을 넘지 못한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한숨과 함께 빙그르르 돌 뿐이다. 소년도 돌아누우며 슬쩍 눈시울을 훔친다. 울음소리는 방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 다음 날 정오였다. 소년이 보통 학교에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마당 가득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의 어머니가 라디오의 스위치를 이리저리 틀며 주파수를 맞춘다. 라디오 속에서는 목이 쉰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띄엄띄엄 흘러나왔다. 소년의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일본 전황의 항복 방송입니다. 잘 들어보시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라디오 속 일본 천황의 목소리는 한껏 풀이 죽어 있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어둡고 떨리는 것으로 보아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았다. 노인의 목소리가 끝나자 모두 손뼉을 치며 한마디씩 툭툭 내던졌다. 이제 36년 묵은 재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네. 응? 조선에 있는 일본 놈들 똥줄 타겠네. 응? 우선 우리 마을 일본 놈부터 몰아내야 할 거야. 그 외놈 쪽발이들 참 꼴 좋다. 에?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거나 서로 얼싸하는 채 춤을 추었다. 할아버지가 소년을 발견하고 한 말씀 하셨다. 영훈아, 드디어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했단다. 응? 옆집 수철이 아버지가 소년을 보고 한마디 거들었다. 영훈아, 저놈들이 원자폭탄을 몇 방 맞더니 간이 철렁했나 보다. 응? 뒷집 영옥이 어머니도 불쑥 끼어들었다. 왜 아니랍니까? 뭐라더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쑥대밭이 됐나 봐요. 라디오 방송에서 어두운 목소리로 띄엄띄엄 말하는 노인이 바로 일본 천황이라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며 만세를 외쳤다. 우리 마을의 일본인들이 지금쯤 짐 보따리를 싸느라 바삐 서두르는 모습이 떠올랐다. 어쩌면 키리코의 아버지도 허겁지겁 보따리를 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마을 사람들 뒤를 따라 쏜살같이 내달렸다. 윗동네를 떠나 마을 아래쪽으로 내달렸다. 키리코의 집은 아랫마을 바닷가 근처에 있었다. 키리코의 슬픈 얼굴이 비눗방울처럼 떠올랐다. 소년에게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대해주던 키리코의 아버지 얼굴도 그 사이로 툭툭 끼어 들어왔다.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키리코의 어머니 모습도 떠올랐다. 키리코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방이며 짐보따리가 마당 한가운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마당이며 방 안, 그리고 뒤란을 다 돌아다녀도 아무런 사람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이건 분명히 뭔가 사단이 난 것이라고 소녀는 생각했다. 키리코, 어디 있어?
소년이 몇 번이고 캐리코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마루 밑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기어나와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늘 보던 그런 집이 아니었다. 언제나 집을 찾아올 때마다 마루가 반들반들하고 마당이 말끔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왠지 어수선하고 추레하게 보였다. 소녀는 문득 개망초가 피어있는 그곳을 떠올렸다. 키리코와 소년이 늘 만나던 비밀 장소가 문득 생각났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키리코가 풀이 죽은 뒷모습으로 개망초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곳에 있었다. 키리코가 무엇인가를 뚫어질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개망초 꽃밭으로 들어가 꽃송이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소년도 가까이 다가가 함께 개망초 꽃송이를 어루만졌다. 키리코가 활짝 웃으며 소년을 바라보았다. 영훈이 왔구나. 너 기쁘겠구나. 넌 어떤데? 나야 슬프지. 왜? 이곳을 떠나고 널 떠나야 하니까 슬프지. 이제 우린 다시 못 만나겠구나. 왜 못 만나? 네가 일본에 나 있는 대로 오면 되고 내가 널 찾아 다시 이곳에 오면 되지. 그런 날이 올까? 두 나라 모두 조용해지면 서로 오고 갈 수 있겠지. 키리코가 다시 웃고 있었다. 웃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둘은 그렇게 멍하니 서서 해가 기우는 것도 모르고 개망초 꽃송이만 어루만지고 있었다. 키리코네 가족은 그렇게 떠나고 그 길을 하염없이 걸어 소년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소년의 아버지는 늘 소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 길을 깊숙이 밟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놀라 소년은 눈을 뜬다. 엊그제 방 안의 그 모습대로 가족들이 앉아있고 소년은 일어나지 못한 채 헛잠을 자는 신용으로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할아버지가 앞에 앉아있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한마디 건넨다. 아범아, 이젠 저놈들이 제 나라로 돌아갔으니 아범도 이젠 자리를 잡아야겠구나. 아버지, 일본이 패퇴했어도 국내는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불쑥 끼어든다. 이전에는 할머니가 불쑥 끼어들면 할아버지는 여자들이 나선다고 싫은 기색을 보인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제 우리 여자들도 기 좀 펴고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 할머니는 대든다. 아휴, 또 뭐가 그리 시끄럽더냐. 미국서 돌아온 이승만 박사는 미국 눈치만 보고 임시정부에서 돌아온 김구 선생은 남북한이 한데 힘을 합쳐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큰 소리를 내고 두 파로 갈라져 좀 시끄럽습니다. 아휴,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뭐냐.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고 나서 찬물을 끼얹는다. 여자들이 뭘 한다고 나서는 게야. 에휴, 암탉이 울면 안 된다는 생각 이젠 버리셔야 해요. 소녀는 잘못하면 싸움판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소녀는 헛잠을 자다 말고 불쑥 일어나 두 눈을 비빈다. 어머니가 아버지 쪽으로 눈짓하며 소년에게 말한다. 영훈아, 네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오셨어요? 오냐. 이젠 아버지 집 떠날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소년에게 말한다.
아버지에게 인사 올리지 않고 뭐 하느냐? 누이가 소년 쪽으로 걸어와 손목을 잡아 가운데로 이끈다. 소년과 누이는 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린다. 때를 맞춰 갑자기 새벽달기 회를 치며 온다. 그 소리에 놀라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웃는다. 자박자박 소리 없이 걸어오던 미명이 물러서고 밝은 햇살이 문턱을 넘어와 방 안 이곳저곳에 어둠을 몰아낸다. 웃음소리는 그칠 줄 모른다. 그 소리는 내내 이어질 모양이다. 소녀는 아버지의 너른 품에 안기며 문득 키리코의 모습을 떠올린다.